KT 위즈는 2014년 창단되어 이듬해인 2015년 1군에 진입. 올해로 KBO 리그에서의 10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초창기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팀은 2021년 첫 우승을 차지하며 가을 야구의 상위권 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신생팀 우선 지명 등을 통해 함께 출발한 선수들은 어려웠던 시기부터 KT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자유계약, FA 자격을 취득하면서 KT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부 영입에 주력하면 되었던 KT지만 지난해부터는 자체 육성한 선수들의 FA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 새 김재윤, 엄상백, 고영표 등 마무리 투수와 선발 투수, 심우준과 같은 주전 유격수의 FA 자격 취득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 KT가 잔류시킨 이는 고영표뿐이었습니다. 김재윤은 작년 겨울 삼성으로, 엄상백과 심우준은 올겨울 하나로 떠났죠. FA 자격을 얻은 고영표마저 BFA 단연 계약으로 발빠르게 붙잡은 KT였습니다. 지난 1월 그와 5년 최대 107억 원 계약을 체결하며 창단 후 첫 BFA 단연 계약 및 최초 100억 이상 계약자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차례는 강백호, 25, KT입니다. 2018년 입단한 강백호는 창단 멤버는 아니지만 뛰어난 활약상으로 단숨에 팀의 간판타자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2시즌 부상으로 인해 경기 출장 횟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국가대표로서 받은 출전 일수 덕분에 FA 자격 취득에 필요한 등록 일수 7시즌을 채웠습니다. 내년 시즌을 무사히 마치면 FA 자격 요건인 8시즌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된 만큼 KT로서는 강백호와의 BFA 장기 계약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강백호는 말 그대로 KT가 창단 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첫 스타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KBO 역대 2번째, 고졸 신인으로는 최초로 데뷔 첫 타석 홈런을 쏘아 올렸고 신인 시즌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죠. 입단 후 7년간 타율 3할 7푼을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급 타자로 자리잡은 강백호는 외야수와 일루수를 오가다 올해 본업인 포수로 복귀해 맹활약하며 수비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FA 시장에서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령화로 평균 연령이 높은 KT 타선에서 20대 강백호의 존재감은 더욱 특별합니다. 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타자로서 반드시 잡아둬야 할 자원인 셈이죠. 관건은 어떤 규모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이정우나 김혜성처럼 해외로 진출한 90년대 후반생 슈퍼루키들 중에서는 아직 국내 FA 시장에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장기간 꾸준한 활약과 동시에 병역 면제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강백호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세의 젊은 겉보 FA 몸값이 어느 선에서 형성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FA 시장 분위기상 내년 강백호의 가치가 올해보다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강백호 본인의 위중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당장 포스팅을 통한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는 없다고 했지만 FA 자격 취득 후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이미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강백호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요청받은 걸 보면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는 구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외 진출이 없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KT 잔류에 대한 강백호의 의지입니다. 설령 구단에서 파격적인 롱텀 딜을 제시한다고 해도 시장에 나가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구단 입장에선 제한 수준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의 부진과 그로 인한 우여곡절도 짐작컨대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구단과 강백호 측 사이에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간 바 없습니다. 시즌 도중에도 BFA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고영표의 경우 1월 25일 스프링 캠프 출발을 앞두고 기사화됐던 걸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는 강백호의 미래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시점인 셈이죠. KT로서는 단연 계약을 필두로 한 다각도의 옵션을 검토하며 신중하게 강백호와의 밀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KBO 리그에는 주축 선수들과의 조기 재계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만 해도 LG가 FA를 1년 앞둔 포수 유강남과 4년 재계약을 체결했고
두산은 FA까지 2년 남은 최원준, 박건우와 각각 6년, 4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구단들이 앞다퉈 전력의 핵심들을 붙잡아두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KT 역시 강백호 외에도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들과의 장기 계약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만합니다. 작년 신인왕 트로피의 주인공 이대은을 필두로 심우준의 뒤를 이을 유격수 류지혁, 올 시즌 돌풍의 핵인 배재성 등 유망주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묶어두고 성장시켜 나갈지가 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FA 시스템과 관련된 고민거리는 KT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수들의 단연 계약이 보편화되면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전력의 상당 부분을 FA로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산의 사례가 남긴 교훈이죠. 장기 계약이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되기도 합니다. FA 제도는 본디 선수들에겐 자유로운 이적의 기회를, 구단에게는 전력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부여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비대해지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 균형을 잡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는 양상입니다. 선수 육성과 장기 비전 수립, FA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선수와의 깊이 있는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강백호 개인과 KT의 행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리그 전체의 지각 변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프로야구판에 어떤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FA라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 10개 구단이 어떻게 항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